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9일 오후입니다. 3일 연휴 마지막인데요. 고고TV는 오늘의 연휴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번 주말에도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올렸는데요. 윤석열은 어디 있는가. 이거 지금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한국 반도체가 태형으로 들어갔다고 봐요. 저는. 고립될 수 있다. 한국 반도체가 고립될 수 있다 하고 보는데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고고TV는 정치보다 경제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 역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86년도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없었죠. 86년도에 미일의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이 전자산업을 뛰어넘어서 미래 산업인 반도체까지 미국을 추월하고 점령하려고 하자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서 소재, 장비만 빼고 소부장만 빼고 제조를 포기하게 되죠. 그 제조가 포기되는 게 이제 한국이 가져온 거예요. 한국이 가져왔죠. DRAM 반도체 가져왔는데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 메모리 반도체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면은 아주 중후장대하게 큰 공장을 세워야 되고, 그죠? 또 메모리 반도체 만들기 쉬움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쉽죠. 일본을 포기시켰으니까 미국에서 당시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자꾸 반도체가 중후장대하게 생산해서 재고를 쌓아놓고 파는 것보다 주문형으로 바뀌었죠. 그게 파운드리 반도체예요. 그게 대만의 TSMC죠, 그죠? 설계와 파운드리 주문 생산인데 대만이 지금 파운드리 반도체를 그 세계 시장에 한 60-70%를 갖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70%를 갖고 간다 그러는데 메모리 반도체 쭉 꾸준히 사용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문형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그것이 더 확장성이 있고 시장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들이 답답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86년도에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 일본의 경제 부흥, 그때 걔네들 도쿄만 다 팔아도,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애들이 막 미국의 록펠러제다도 사고, 빌딩도 사고, 막 헐리우드도 사고, 막 빌딩 사다 해서 미국 애들이 일본을 주저앉힌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사 외교 재편 저 누구야 그놈아 시진핑의 중국 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외교 군사적으로는 대처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리는 실리를 찾아야 되죠. 국익을. 요번에 G7을 보면은 그냥 미국하고 또는 일본은 그 히로시마 방류 문제 또는 일본의 자기 미래 산업에 대해서 G7은 불러올려가지고 일본만 성공했어요. 이번에 한국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서 그냥 미국 입만 맞춰주고 일본 입만 맞춰줬어 G7들이. 그런데 걔네들은 또 중국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하고도 거래를 안 끊어요. 그죠? 중국하고 실익은 다 챙기죠. 쉽게 말해서 프랑스 그놈은 누구야? 그 젊은 대통령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놈 가가지고 에어 프랑스기를 26조 원씩 팔고 그죠? 100몇 대를 팔아가지고 그죠? 126대인가 팔아가지고 26조를 한 받아왔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 독일, 영국은 중국하고도 거래를 완전히 끊지가 않고 그죠? 실익으로 다 그냥 상호 보완적으로 주고받고 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물밑에서 그러고 있죠.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중국이 15억 인구가 소비재, 저가 생산품을 아주 많이 생산하고 있죠. 초기술 격차를 갖다가 따라잡으려 그러고 있지만 그게 반도체나 양자기술 이런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미국 놈들이 중국 물건 없으면 못 사는 구조가 돼 있죠. 우리도 그러죠. 저가 제품들, 중가 제품들. 그래서 미국은 중국하고 단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G7 그 말기에 나온 게 뭐예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디리스킹. 그래 미국에서 먼저 야 중국 상무장관 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야 중국 외교장관 만나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만 미국에 찰싹 붙어가지고 반도체를 전번에 한미 정상회담 회담 때 제가 그랬죠. 뭐 배터리는 대충 그 정도 뭐 갈 꽂고 됐어. 그런데 문제가 반도체다.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가 메모리 쪽이니까 대충 그죠? 그거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도 말도 못 꺼냈고 바이든 마음대로 하세요. 다 갖다가 아가리에 집어넣고 왔다는 거죠. 응? 그때 왜 조선중앙이나 보수지들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의 한미 외교 성공 지금까지도 빨아먹죠. 그것 때문에 지지율 올라가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윤석열이 말 안 되고 말 안 대로 극빈하고 무식한 자들이 그런 자유를 갖다가 누릴 자유가 없다. 그죠? 그리고 윤석열을 실적으로 지지하는 25%가 보면 극빈하고 무식하고 은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대충 한 60, 70%를 차지해요. 보수 우파도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죠. 민주당보다. 그리고 민주당 애들은 뭣도 모르고 무조건 윤석열 정책에 반대하고 그런 면으로 이 영상을 연 게 아니라 이 반도체 문제는 세계 시장 경제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 저는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미국, 일본이 우길 성체 날찍에 미국이 1980몇 년대 그때 프라자 회담을 일본의 기세를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꺾는 게 바로 이 86년도, 87년도에 한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3, 40년, 우리가 90년대부터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준비해서 와서 한 30년 동안 우리가 반도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래 미국 쪽 입장에서 볼 적은 파운더리 대만이 다 장악했어? 그 다음에 메모리는 한국이 다 장악했어? 쭉 우리가 일본을 갖다 죽여가지고 저들이 가져간 건데 다시 가져와 이거예요. 다시 가져와 이거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일본과 반도체 동맹으로 포칩 동맹 아니에요. 그 멍청한 짓을 했다니까 윤석열이 무식해가지고 투칩 동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세계를 주려한다. 근데 소재 부품 또 설계도 조금 있어요. 일본 쪽이 강하다. 야 우리 둘이 나눠 먹자 이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그리고 세계 전략상 외교 안보 라인에서도 일본을 갖다가 미국은 일본을 독일만큼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독일은 러시아하고 접해 있죠. 그 다음에 일본은 중국하고 접해 있지 한국이 중국하고 접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본을 제1선으로 봐요. 미국은. 그래서 야 군사 외교 동맹은 무조건 둘이 같이 뭉치고 있으니 경제도 우리가 갖고 가자. 우리 과거의 영화를 부활시키자는 게 미국의 전략이고 일본의 동주예요. 응? 그럼 결국은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 파운더리 또 신반도체, 미래 반도체, 파운더리, 메모리를 갖다가 확장을 시키면은 세계 경제가 매년 막 10%, 20%, 30% 성장하면 모를까. 세계 경제는 저성장 시대인데, 그죠? 반도체 시장이 100이라면은 일본, 미국이 80%를 가져가겠다 했으니 상대적으로 대만과 한국은 쉐어를 뺏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문재인 욕할 필요 없어요. 문재인 쩝쩝된 거. 걔가 언제 반도체를 죽였어요? 삼성을 갖다가 잡아놓은 거는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니까. 지금도 그 삼성 성계 문제 아직도 그거 하고 있잖아. 재판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거를 문재인이가 어떻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문재인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런 프레임을 걸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국적을 갖다가 국력을 갖다가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다 가지고 온 거야. 윤석열이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같은 데가 지금 설계 그 반도체 장비 기술이 미국이 아직 4, 5, 6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이 설계 장비 기술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보니까 한 30%, 20%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이 미국이 40%고 일본이 35%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포츠 동맹이라 가지고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거 아니에요? 근데 ASML이라고 있죠. ASML. 그 관심 있는 분은 다시 네덜란드
장비 설계, 업체, 거기 뭐 희한한 거, 뭘 쏘고 말이지, 자외선을 싸가지고 뭐 만들고 장비 설계를 만드는 게 그게 대단히 초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이재용이가 ASM을 가가지고 장비 기술 우리 좀 주세요. 우리랑 연합하세요. 합시다 하는데 ASML이 말만 하고 안 했잖아, 이때까지. 그죠? 적극적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네덜란드 ASML이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다 투자한 거예요. 그럼 파이버 칩 동맹이 들어가죠. 네덜란드 ASML하고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러면은 미국, 일본, ASML, 네덜란드, 한국, 대만인데 여기서 제일 진입이 쉬운 게 뭐죠?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거는 중후장대하고 초격차 공장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국 애들이 파운더리보다, 대만이 갖고 있는 파운더리보다 메모리를 따라잡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꺾은 게 미국이고 하웨이 같은데. 그렇죠? 그럼 파이버 칩 동맹에서 잘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장비 설계 기술이 세계 40, 50%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반도체 시장 그 삼주율이 한 30%, 장비 시장, 일본도 장비 시장률은 35%, 미국의 2위고, 또 소재는, 소재 부품, 소재는 일본이 55% 세계 1위예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만 제조만 할 수 있다는 것 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중견기업들, 뭐 주성 엔지니어라든가 한빛 반도체나 뭐 또, 두산 뭐라 그래, 그거 다, 두산 무슨 그런 데는 두산 그것 때문에 파운더리 했고, 주성이나 한빛 이런 데들은 장비를 갖다가 미래 장비, 생산 장비를 갖다가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뚫으려고 그랬죠. 그걸 시장이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또, 대만도 있고 또 대부분의 시장이 중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만 문제된 게 아니라 장비, 소재 이런 걸 개발한 한국의 중견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아주 대난강하게 돼 있다는 거죠. 중국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무역 적자가 반도체 단가의 하락,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거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무역 흑자국에서 적자로 이제 받겠다 그러잖아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작년부터 그래 됐죠. 그게 중국하고 강공정책을 펴서 그래요, 윤석열이가. 그것도 이런 정도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이야기하니까 다른 거랑 마치 말을 그렇고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제조, 장비, 기술 이건 미일이 점령을 했죠. 그죠? 핵심적인 기술은 다 점령, 소재까지, 또 대만까지 해가지고 미일, 네덜란드 ASML은 미국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적으로. 그걸 다 장악했잖아요. 그럼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비령 생산의 반이 중국에 있어요. 시안이나 그런데, 하이닉스는 60%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40%예요. 중국에 생산하는 게. 그게 중국 15억 시장이 있고 중국이 발전하는 나라였으니까. 그죠? 거기다가도 우리를 주고 또 미국에도 수출하고 유럽에도 수출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요번에 막혔다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갈 적에 업계에서나 신문 중독 지대에서는 가가지고 반도체 문제 풀어야 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50%가 투자된 중국을 그냥 단칼에 올 연말까지 잘라버리면은 새로운 시설이 못 들어가고 장비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하겠냐. 3년을 연장시켜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업계에서하고 여론들이.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메리칸 파이나 부르고 영어 연설 띄워가지고 지지율이 올랐지만은 반도체 산업을 미국한테 아가리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바이든이 신난 거야. 저렇게 물러가려고 했나? 저런 톡탁거려주고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라 정통성이 없어. 그래요. 정통성이. 지지율이 정통성이죠. 그게 없으나 토닥거려주고 띄워주니까 그냥 이놈, 큰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솔직히 그런 거예요. 응? 그래, 이제 돌아오니까 터진 게 뭐예요?
한 보름 전부터 터지는 게 마이크론 디램을 갖다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겠다. 대신에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게 한국한테 너희가 마이크론 우리가 수입하는 그걸 대체 좀 해달라고 중국 애들이 한중 상공장관이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상공장관에는 뭐 쩝쩝대고 난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이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근데 윤석열도 멍청해가지고 모르죠. 이 씨발 저질러는 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럼 중간에 누가 껴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50%야. 미국 놈들이 마이크론을 갖다가 미국 놈들이 하웨이 작살내니까, 반도체 산업 작살내니까, 우리도 마이크론 너희 거 안 써,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의회나 뭐 볼륨버그가 어제 나왔죠. 그죠? 한국이, 마이크론 대신에, 한국 반도체가 중국에, 공급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 압박하는 거죠. 그죠? 볼륨버그 통신이 미국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왔는데, 업계에서 이제 기자들이 조선일보, TV조선 그 새끼들은 방송도 아니야. 요새 보니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윤석열을 빠느라고 그거 TV는 보수지만 그렇게 못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취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삼성 SK에서. 그런데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우리도 답답해요. 이 꼴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제가 전번 영상에도 미일 주도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된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과 일본은 정부에서 투자하고 정부 국가 시책 산업으로 가고 있죠. 근데 한국은 그 용인에다가, 그 삼성전자가 향후 5년 동안 300줄 투자한다. 또 SK가 거기다 공장 짓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으로 공장 짓고 있죠. 그죠? 그 시장을 뺏길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다 해도 삼성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뿐이 없죠. D램이. 왜? 미국이 60%를 차지하겠다 그러고 향후 5, 6년 동안 일본도 세계 시장의 20%를 차지하겠다고 일본 한 10%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한 20% 차지하고 있어요. 더블 트리플로 늘린다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그게 중국으로는 안 가잖아요. 그죠? 우리 현재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50% 생산해서 중국한테 수출해가지고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받고 흑자를 받고 그러나 쉐어가 점유율이 극하게 떨어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D램만 불찌게. 그죠? 그러면은 이걸 뭐 국가에서 미국하고 일본과 대만은 전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래 좋다 이거야. 민주당 놈들이 국가적으로 지원 안 했다 이거야. 대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서 대기업 싫어하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25% 특별세 감면이나 해줄지. 그죠? 뭐 없잖아요. 국가에서 돈 투자하는 거 없죠. 그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중국 국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요번에 나온 게 뭐예요? 세계 경제 재편에서 반도체 재편이죠. 그죠? 뒤에 양자기술가 있고 양자기술, 로봇, 바이오 다 있는 거야. 그런데 미국 애들은 국가에서 투자에 보조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 내에 와, STMC, 대만에 TSMC 와, 그 다음에 일본 애들도 와. 그렇죠. 그 ASML도 너희도 와. 그죠? 그 다음에 일본도 다 와. TSMC, 마이크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ASML, 그 다음에 머스크 다 와. 반도체 기술 갖고, 그래서 일본도 국가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근데 대한민국만 윤석열 이 새끼가 다 갖다 주고 나서, 나 몰라, 씨발. 한미 반도체 동맹 하라 그래서 잘했잖아. 포츠 동맹 하라 그래서 잘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세계 제1위의 경제 강국, 패권 강국, 미국 2위, 일본, 중국 빼고, 독일, 영국 애들 반수 조금씩 다 있어요. 그 다음에 ASML, 네덜란드, 대만, 국가에서 지금 육성하고 국가에서 패권 전쟁이 들어가는데, 윤석열 이 새끼가 그냥 손발 놓고 있단 말이야. 걔만 데리고 놀고, 지 와이프하고 대통령 노래하고, 이거 세계 시장 경제 재편에 들어갔어요. 제가 말했죠.
1980년대에 반도체 재팬 가면서 일본의 부흥을 막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도가 30년, 90년도부터 오고 지금 반도체 산업과 세계 미래 경제가 재팬에 들어간 게 확실해요. 제가 봐도 이 무식한 고거 TV가 봐도 그럼 30년 동안 경제 패권이 한국이 윤석열 용콘대나 국힘놈들이 심리적으로 G8도 아니고 G8이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뭐를 하는지 몰라. 국가 총력전이죠. 대한민국만 손 놓고 있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중국의 치에 세계 경제 강대국 인구 1위 중국의 치에 세계 패권국 미국의 치에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뭘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말하려면 몇 시간 걸려 내가. 그런데 그럼 대만은 이렇게 대만도 했잖아. 이 국힘 지지자들 틀딱 틀리. 그 다음에 저 민주당 지지자 생양아치 새끼들은 무조건 비난만 하니까 대만도 미국에 공장 짓고 일본에 공장 짓고 다 했잖아. 그런데 말씀드렸죠. 우리는 D램이야. 메모리 반도체고 쟤네들은 뭐죠? 대만 애들은 비메모리야. 파운더리야. 파운더리.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야. 그래 공장 규모도 우리같이 크질 않아요. 그게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평택 공장을 보고 헬리콥터가 저게 뭐예요? 저쪽 큰 공장이 있어 해서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대만은 그런 공장이 아니에요. 항상 용의주도하게 그때그때 주문할 수 있도록 대만 전 국토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 위주로 TSMC로 다 모이는 거야. 중소기업들이. 대만의 반도체 발전 과정을 보면 한국이 D램을 갖다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시장 하고 있어. 재패하고 과정을 보고, 우리도, 그때 대만 우리한테 국력이 좀 딸렸죠? 1인당 소득이. 우리도 반도체 개발하자. 한 6, 7년인가 10년 뒤에, 6, 7년 정도 나중에 한국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10년 정도 됐을 거야. 그때야 대만 애들이, 메모리지가 하지 말자.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저렇게 중무장대하고 큰, 대규모 투자를 하면은 치킨 게임 하는 거 진다. 그래, 치킨 게임하다 일본 놈도 LP 타는 애들도 그렇고, 미국 LP 탄가? 일본에 뭐 어떤 놈? 대만 애들 다 치킨 게임으로 삼성 하이닉스는 먹혔잖아요. 근데 삼성도 그때, 하이닉스도 망해가지고 SK가 주워 먹은 거고, 그죠? 그러나 대만 애들은 비메모리, 우리 이거 파운드리 하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분산시키는 작정을 하고 주문형을 하고 세계시장을 제패한 건데, 그럼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차피 공장을 어디다 세워도 상관없어. 주문을 받아서 우리는 공급하면 돼. 수요에 따라서. 그죠? 근데 메모리는 안 그렇죠? 미리 생산을 해놔야 되죠? 그래, 대만 애들은, 그래, 우리한테는 기회야.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미국하고 일본이 치고 들어와? 함부로 안 될걸? 그 공장만 크게 진다고 쓰는 게 아니야. 그 TSMC 같은 경우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삼성 같은 애들이, 삼성이 지금 못 따라잡는 거예요. 뭐 2나노, 4나노, 뭐 그런 거. 그런데 TSMC는 우리는 이제 황금알을 낳게 됐네. 왜? 우리는 어디다가 공장을 세워도 돼. 그래서 미국에 막 2개나 3개나 막 세우고 있고, 일본도 2개 라인이 지금 TSMC가 막 하고, 일본 애들이 5조, 6조, 10조나 막 보조금 주고, 씨발 좋다. 미국도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세계 반도체 재편, 경제 재편에 들어가는 핵심이 지금 반도체인데, 대한민국 정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야. 대만의 TSMC는 그 국가산업. 일개 개인 회사가 아니고, 대만 반도체잖아. TSMC.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은 나 진짜 이런 거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정세 분석이나 하고 내년 총선에 어떻게든 이길 방향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한국이 고립돼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거 팀은 신문이라도 경제지라도 꾸준히 읽잖아요. 주식이라도 가끔 시장 보려고 하고 있고 미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에서 한국만 고립돼 가는 거야. 따라잡기 쉬운 게 공장 팍팍 짓고 나면은 D램이고, 기술 격차? 그래서 기술 격차 문제 때문에 삼성이 저쪽에다가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나면은, 너희 공정 봐야 되겠어.
너희 보조금 우리가 준 것만큼 이익이 나면 다 내놔야 되겠어. 그 다음에 너희 거래처 확인해야 되겠어. 그래서 미국이 락을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도 해결 못한 놈이 윤석열이야. 그 일본으로 가보자. 이거 친일 반일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본에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일본에 TSMC가 파운드리 공장 세우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D램 공장 세우죠. 그 다음에 후공정 공장, 패키지 공장을 삼성, 인텔, TSMC가 지우죠. 짓고 있죠. 그 다음에 낸더 프레시도 키옥시아가 일본 회사인가봐 짓고 있죠. 자동차용 반도체도 짓고 있죠.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이 토탈로 장비 시장을 30%, 35% 장악하고 있고 소재 부품을 55% 장악하고 있으니까 현재 세계 1, 2위니까 그걸 바탕으로 제조 공정만 지금 깔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성 같은 데도 요번에 연구소인가 하나 들어갔죠. 3천억인가 2천억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논리로 하는 게 뭐예요? 보수리나 조선일보나 사설이나 국힘이것들은 말도 안 하고 있죠. 민주당 놈도 거의 말을 안 하죠. 서로 못하게 게임을 하니까. 디리스킹이냐 커플링이냐. 디커플링도 아니고 디리스킹도 아니야. 이런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 괴로운 건 누구예요? 대한민국 반도체만 괴롭고 대한민국 경제만 괴롭다는 거야. 반도체 없이 앞으로는 절대 경제가 발전 안 하는 단계죠. 모든 게.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손 놓고 있다는 거야. 이건 무지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경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힘들면은 우리가 감내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내하고 기다리고 기술 개발하면은 또 과거같이 삼성이 치고 나가고 하이닉스가 치고 나와서 반도체 시장도 회복되고 돌파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한국이 어중간하게 있는 게 좋아. 솔직히 말해 실익을 챙겨야 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초도에. 영국, 독일, 프랑스는 미국한테 이 립서비스만 하고 실제적으로 중국하고 아주 물 밑에서 아주 밀약을 하고 있잖아요. 경제 이익을 자기들 다 챙기고 서로가. 근데 미국 싸움, 중국 싸움에 이걸 갖다가 어느 스탠스를 갖다가 경제만큼은 어느 정도 지켜줘야 되는데 이 극우 꼴통이나 늙은이들은 중국은 지금 망해야 돼. 중국 반도체 죽여야 돼. 언젠가 우리를 잡아먹어. 미국한테 쳐드는 거 좋아. 미국 쪽으로 편드는 거 좋아. 경제는 그런 거 없어요. 전쟁 중에도 경쟁하는 거예요. 양국 전쟁 중에도 실익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법 자체를 이건 미국으로 완전히 붙어버렸는데 좋다 이가 미국까지 붙었으면은. 그런데 일본이 부응하고 있고 반도체로 네덜란드, 일본, TSMC는 더 호기를 만나게 되고 한국만 고립된다는 거야. 그냥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고 미국한테도 수출하고 이건 우리의 대한민국의 경제 자존이 걸린 것이다. 그렇게 버텼어야 됐죠. 미국 편만 들어가지고 그 윤석열 외교를 승무했다고 그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조선일보나의 그 꼴통들이 미국 편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 그런 경제 손실은 미국이 나중에 보상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죠? 예를 들어줬잖아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가는 게 일본의 대호황기 20년 동안 한국 전쟁 이후에 대호황기 20년 동안 프라자 합의하고 일미 반도체 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본을 주저앉혔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맞이했다는 거죠.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죠. 우리 중국 상대로 흑자만 내고 반도체 수출하고 우리가 중간 제품 수출해서 이제 어떡할 거야? 지금 미일 주도로 다시 넘어간다니까? 어떡할 거야? 보수들 한번 물어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